여기 내과 전문의 박종원 선생님 모시고 겨울철 건강 관리에서 대해서 알아보셨죠? 저도 약속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계셨죠? 우리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점점 더 추워지니까 그 겨울철에 다치기 쉬운 낙상 그리고 한랭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주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노인들의 경우에는 낙상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낙상 자체보다 낙상으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저도 가까이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낙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뭐 말 그대로 네. 넘어지는 거죠. 네. 집에서든 네. 밖에서든 넘어짐으로 생긴 상처가 난 거, 뭐 간단하게는 뭐 이게 뭐 이렇게 벗겨지는 정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의미 있게라기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뼈가 골절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그 가벼운 부분은 그냥 딱히 낙상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뭐 거동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된 거. 상태가 됐을 때 낙상이라고 한다. 네. 저희 이모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 손자가 차를 타고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셨는지 한겨울에 차 바퀴가 미끄러질까봐 걱정을 하셔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내다보시다가 그만 그 빙판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고관절이 아주 심하게 나갔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대수술 정도를 하시고 한 10년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팡이도 아니고 짚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니면 참 건강하게 사실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골밀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넘어지지 마라, 산에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집안에서 침대에서 내려서 손주 빨리 문 열어주려고 몸을 이렇게 돌리다가 새끼 발가락 있는 근처가 금이 간 거를 또 별로 아프지도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다가 제가 그걸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골밀도가 괜찮은 분들은 그 정도로 안 다치는데요. 그래갖고 한 20일을 거의 휠체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생한 걸 좀 알아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럼요. 그래서 낙상 사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희 이모님이나 저 같은 경우 보면 바깥에서 다치셨고 저는 침대에서 내려서 그냥 몸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낙상 사고는 도대체 왜 발생을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말씀드린 이 골다공증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또 뭐 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친 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낙상에 대해서 뭐 방송도 하고 또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병실이 간호간병 공동하는 게 있어서 보호자가 없이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병실을 꾸려가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누가 옛날처럼 와서 가족이 하나 붙어서 그 수반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돼서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혼자 계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게 왜 오느냐 낙상이 이런 걸 따져보면 이 심장의 맥이 불규칙해서 이 몸으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다든가 이제 이 소변을 이걸 또 전립선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자주 들락거리는 분이 계신데 일단 뭐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다가 걸음걸이가 관절이 됐든 혹은 무슨 뇌졸중 같은 후유증이 돼서 걷기가 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이 행동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라든가 또 병원에나 뭐 이런 그 이뇨제 같이 소변을 좀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뭐 우울증 약 같은 것도 어떤 때는 좀 그런 소변 계통의 방광 장애가 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 결과는 어떤 게 나오냐면 말씀한 대로 골절, 네. 또 뭐 심하면 뇌출혈, 뇌혈관이 뭐 다치면 또 뇌출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심각한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아까 말씀처럼 낙상을 하는 합병증. 글쎄요. 예. 근데 넘어지는 거는 다시 일어나서 그냥 빨간 약 바르면 끝나면 딱 좋겠는데 네. 그 정도가 아닐 때 우리가 낙상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낙상이라는 정의에서. 네. 그렇다면은 그 낙상 사고라는 게 이미 요인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미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애기 기어다니는 애기 아장아장 걷다 넘어지듯이 걔네들은 안 다치지만 예. 우리들은 그걸로 인해서 네. 다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화장실 같은 데서.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훑어본다 그러면은 네네. 되게 뭐 아까 뭐 얘기했지만 걷기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경우 네네. 또 이제 또 연세가 좀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휙 어지러운 팽하고 돌죠. 네. 기립성 저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경우라든가 약을 뭐 여러 가지를 복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약복용에 말하자면 부작용 같은 거겠네요. 그런 것도 예 관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내가 앞에 있는 물체를 미처 보지 못한다든지 이 주의가 조금 이게 좀 산만해서 넘어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는 주로 이제 뭐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어지럽혀 있는 경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속상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네. 뭐또뭐 거기 불편해서 평상시에 아까 저 걷는 보조기 이런 걸 쓰시거나 혹은 또 뭐 지팽이나 이런 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 그게 자기 몸에 잘 안 맞거나 잘 못 짚었거나 이럴 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발에 기부스를 하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목발을 짚잖아요. 그렇죠. 목발이 미끄러지겠더라고요.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바닥이 미끄러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우리 집 안에서 보면 이제 대리석 바닥 같은 거, 대리석, 바닥 같은 것이 미끄러지게 잘하고 그다음에 또 욕실, 목욕 화장실에서의 뭐 비눗방울이라든가 물에 물이 있으면 미끄러지죠. 예, 그럼요. 뭐 깨끗하게 십상이거든요. 근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생깁니다. 집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뒤에 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뭐 지금 나온 노래가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미끄러짐이 적은 걸 선택한다든지 집안에서 슬리퍼를 사용하거나 무슨 걸 할 때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대체적으로 뭐 이 낙상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세계적인 표준이랄까 쭉 써왔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 어떤 사람 이름인데 MFS라고 그러는데 저기 풀었으면 모스라는 사람이 fall 넘어지는 스케일 척도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면 모르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 낙상의 뭐 척도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말씀드릴 것이 이게 있다 그러면 25점, 없으면 빵점. 그래서 몇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도면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저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25점이네요. 그렇습니다. 25점.
25점.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는 계산 안 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편하게 대략적으로 네. 간단하게 해서 골밀도 그러니까 골다공증 25점. 15점, 15점입니다. 15점. 15점. 잘못 말씀드렸네. 15점. 그 다음에 이런 뭐 혈액에다가 뭘 꽂아놔서 들고 가야 되는 경우, 활동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당하면 20점, 없으면 0점. 0점. 좀 없으면 0점. 저 예. 전체 거 체크해 보는 거. 네.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네. 이게 잘 못 걷는다, 허약하게 걷는다. 한 개 10점, 10점 아니면 걷는데 장애가 좀 있다. 20점. 20점. 네.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직은 0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의식 상태. 네. 그러니까 내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0점. 내가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요즘 뭐 근육도 약하고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뭐 멀쩡히 잘 다녀. 이러는 게 15점입니다. 그러면 난 알아. 그럼 0점이에요? 0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도의 항목을 네. 합쳐가지고 네. 0점이면 이분은 낙상의 위험이 없다. 없다. 25점 미만이면 이분이 낙상될 일은 굉장히 적다. 그럼 아직 그렇죠. 전처분해요. 신난다. 이게 25점에서 45점이 되면 이거는 중등도 위험이다. 모더레이트 리스크. 그런데 45점이 넘는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낙상의 위험군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거거든요. 판단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또 그 예방 우리가 지금 예방을 위해서 지금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보는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죠. 거잖아요. 나는 어떨까 혹은 네. 내 가족은 어떨까 네. 그걸 평가해 보면 그게 예방이 중요한 무슨 이유는 그러니까 이분이 낙상이 될 가능성이 많냐 적느냐에 따라서 미리 예의주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집안 환경을 개선하고 아까 저 하는 것처럼 집안에 어떤 잡고 다니는 말을 설치한다든지 또 목욕탕을 좀 이렇게 바닥을 바꿔서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것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무슨 그 건축자재가 포셀 뭐 하여간 그 바닥에 하는 게 안 미끄러지는 게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나옵니다. 저도 화장실에 지난번에 집을 수리하면서 그걸로 했거든요.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물이 있으면 살짝 미끄럽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없는 것보다는 덜 미끄러지고. 그러다 위에다가 또 뭐라 그래 실리콘으로 된 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깔아놨어요. 네. 그막 굉장히 미리. 불안하니까 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침대에서도 내리면서 그래갖고 아주 조심. 걷는 거 자체 조심. 뭐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예방에서 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럼요. 저 자식한테 신세지기 싫어요. 그리고 자식이 신세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서 누워있기 힘들어.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서. 해봤잖아요. 그거에서 한 20일을 한 열흘을요. 제가 네. 이 방송도 그거 한 채로 와서 했어요.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병원에 갔다 혼나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하고 오히려 그 전에는 몰랐죠. 뭐 조금 아프고 약간 뭐 한우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요. 뭐 어떻게 대충 넘어가 보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로 계산하면 제가 이 MFS 점수가 높았을 텐데 한 번 당하고 나서 지금 이제 점수가 좀 낮아진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지금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이 겨울철 추우니까 네. 되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는 경우가 꽤 있단 말입니다. 맞아. 네. 그러면 그러다 부르죠. 이게 아무튼 이 평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다 쿵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주머니에 차라리 장갑을 끼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거는 별로 좋은 저기가 아닙니다. 장갑 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렇죠. 그리고 넘어지기도 쉽고 넘어질 때 손으로 또 짚게 될 때도 또 약간의 저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넘어질 때 손목의 충격이 몸무게의 3배 정도가 여기에 걸린답니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죠.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 어머님이 좀 오래 앓으셨어요. 그런데 몸이 좀 이렇게 좀 체중이 좀 있으셨어요. 있으셨는데 아까 왜 화장실 얘기하셨잖아요. 이 화장실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침대에서 그
침대가 아니라 왜 어머니는 바닥에 그러니까 요를 좋아하시잖아요. 옛날 분들은. 전기요? 예. 그러니까 바닥에 바닥에 요. 깔고 예, 이불을 덮는 걸 좋아하셔서 네. 거기서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가시려다가 다리에 기운이 없으시니까 주저앉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꼼짝을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119에 실려서 갔더니 네. 무슨 허리에 뭐가 뭐를 건드려서 뭐가 네. 어떻다고. 네. 그래서 그때 시술? 거기 뭐 어디를 어떻게 해서 시술을 하면 된다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무서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큰 시누님이 또 당신이 얼마 전에 이렇게 다쳤는데 좀 지나니까 낫더라.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시고 온 거예요. 근데 날이 지나도 꼼짝을 못 하셨어요. 며칠이 지나도.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좀 어렵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벌수하고 그냥 막 밀어붙였어요. 제가. 네. 그래서 다시 119로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시술을 하셨어요. 네. 시술을 하니까 괜찮으신 아, 거예요. 잘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위에를, 그러니까 당신은 주저앉았지만 그것만 문제가 생긴 거였죠. 압박골절 된 네. 겁니다. 예. 그런가 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로 오셔갖고는 아유 진작할 걸.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나이 막 돼가고 있으니까 네. 우리들이 그런 걸 겁을 내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술이라 그래도. 그럼요. 겁나 하시는 게 대부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도 제 걱정인 게 전 잘 모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괜찮아지셔서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아니었으면 이 며느리가 아주 이제 죽음을 찾을 뻔했는데도 제가 용기를 내서. 그건 따님 덕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신경이 눌린 거거든요. 네. 눌렸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그게 되니까 회복이 되지 오래 눌려있는 상태면 신경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늦게 하면 소용없어질 수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아주 훌륭한. 못하겠다고 그냥 고집을 피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딸의 입장에선 엄마가 저러니까 나도 먼저 번에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처음에 막 힘들었는데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편을 들어갖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를 하루가 이틀 만에 너무 잘하신 거죠. 거죠. 네,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그거가 회복 안 돼요. 네, 너무 요즘도 주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많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 예방을 하려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거라 이제 비열에 방지하는 쪽에서 보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평상시에 하는 골밀도가 안 돼야 돼. 골다공증이 안 돼야 돼. 골다공증도 치료하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지던데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무기랄까? 범위까지만 하는 거지. 골다공의 골밀도는 좋아지지는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아닙니다. 좋아집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가 많아서 주사제도 있고 해서 주사 맞고 있어요. 주사 맞고 하고 거기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굉장히 좀. 저가 운동하고 먹는 거가 하긴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운동 좀 하셨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시고. 근데 이제는 좀 할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걷고. 그래서 그런 지하철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불편하시면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흔히 에스카레이터 내려가고 올라갈 때 할 때 대개는 그냥 서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난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에스카레이터라는 게 앞에서 움직이는데 앞에서 무슨 짐이 굴러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잡고 가라고 하는데 잡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별로 없습니다. 여태까지 운이 좋았네요. 글쎄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꼭 손잡아라.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손을 잡으면 또 이제 닦아야 되고 소독제도 뿌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선택의 문제죠. 뭐 올라가서 또 닦으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네. 추락하고 이런 뭐 낙상 네, 뭐 네.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노령화에 따른 골밀도 손실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피해간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예. 외국에서도 그런 낙상 때문에 엄청나게 그 숫자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골밀도를 높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운동이거든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하면 뼈 근처에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요즘에 없어갖고 요즘에 또 뭐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뭐 이런 그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음식 섭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젊다 그래서 그게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운동도 굉장히 소홀히 하고 뭐 이런 분들은 또 다이어트 한다고 맞아. 네,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가 골밀도 바쁘죠. 아주 나쁘다면서요. 바쁘죠. 네, 다이어트 한다고 뭐 거의 뭐 굶다시피 하고. 예, 특히 저기 젊은 여성분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살도 안 찐 것 같은데 맞아. 그냥 무슨 세계적인 톱 모델을 깜빡이는 거를 목표로 하니까. 근데 그 뭐 여러 차례 얘기가 언론에서 이렇게 되겠지만 세계적인 그 모델들은 비정상적인 그렇죠. 거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뭐 키가 162인데 뭐 몸무게는 40몇 킬로 이게 비정상입니다. 아유 162 정도가 아니라 170, 180인데 체중이 50kg도 안 되고. 안 되고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여성들 이거 어르신들 보는 분들이 많겠지만 젊은 여성들이 그런 걸 그렇게 따라하는 거거든요. 맞아. 다이어트를 젊어서부터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데 또 그거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젊은 친구들이. 당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운동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저기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먹는 거 뭐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긴 합니다만은 뼈에 좋은 거는 우리가 칼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칼슘이 몸에서 잘 작용을 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요즘 저도 하도 들어가고 그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비타민 D를 혈액에서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 통계를 봤을 때 그 측정을 해보면 전 세계 인구의 8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햇빛을 쐬면 비타민 D를 맞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가 그렇게 쉽지가 또 않아. 요즘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이 골다공증이 더 많거든요. 남자보다.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선크림을 바른단 말입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자외선을 아무리 쬐도 그게 차단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도 안 돼. 안 만들어집니다. 저는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저 맨얼굴로 잘 다니거든요.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이제 측정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피속에서 측정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햇빛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거는? 피 속에서 재면 돼요. 그럼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측정을 해달라 그러면 돼요. 예.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햇빛을 별로 안 쐬서. 부족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그거를 또 뭐 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그 골밀도가 안 좋으니까 그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같이 붙어있는 있는 약이- 제제를 처방을 해주시던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측정을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급을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필요하고 쭉 보충을 해서 그게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먹어도 내가 입으로 먹어도 이게 그 흡수되고 피 속에 순환되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끔씩 재보고 그냥 내과 같은 데 가서 체크하면 되는 얼마나 건가요?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보행에 불편한 겪는 경우라는 게 장애가 남는 경우가 네. 이제 무슨 사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오는 겨울철에도 아까 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많이 오는 네. 그런 후유증으로 그렇겠죠? 이 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렇게 반신불수라고 그렇죠. 해서 한쪽은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도 그냥 꾸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게 팔을 이렇게 불편하게 돼서 걷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게 이제 그런 뇌혈관 악순환일 것 같아요. 못 걸으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그것도 예방 중에 하나네요. 엄청 중요한 그러네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막자 네. 이런 것들이고 그러려면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는 그 혈압약을 잘 빠지지 않고 먹는다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네.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그게 잘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혈압약을 쭉 먹는 분들이 뭐 한간에 뭐 이렇게 보면 뭐 혈압약이 어떻다 하는 얘기가 많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기억력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돼갖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아침에 그거를 이렇게 처방을 주잖아요.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를 뜯어요. 그다음에 가방에 넣어놔요. 그리고 하나씩 먹으면 그 다음날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보면 알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으면서 이 기억력의 문제에 대해서 좀 겁이 나는. 근데 이제 그런 거조차도 잊어버리고. 근데 그런 경우 같으면 그 핸드폰은 다 쓰시잖아요. 네. 그 핸드폰에 약 먹는 시간이라고 치시면 어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낙상 예방하는 방법에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약을 안 놓치는. 안 놓치는 방법이죠. 네. 근데 낙상뿐만 아니라 모든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거기다가 어플에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 되면 핸드폰이 막 울려요. 약 먹는 방법. 뭐 약 복용 시간 뭐 네. 뭐 이렇게 좀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플이. 그러면 거기에 딱 알려주면 그때 먹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처럼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저 같은 원시적인 방법도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좋죠. 잘 먹으면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런 어플을 까시거나 이런 것에 좀 약하시면 뭐 손주 손녀나 뭐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여기 내곡 베트남 시티에서도 좀 와서 배우셔야 디지털 교육하는 네, 뭐 많이들 배우고 있는데 핸드폰 활용도 있고 해서 그렇죠. 뭐 시간을 내서 모시면 아주 친절히 너무나 잘 된 시설로 다 알려드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어떤 많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네. 근육량을 늘리고 네. 균형감을 향상시키는 운동.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집안 환경을 비롯한 그런 환경 개선.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꾸 아까 말씀드린 잊어먹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런 낙상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동영상을 뭐 경정을 적당한, 할 만한 예. 어떤 영상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가끔씩 돌려본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걸 네. 여러 방향에서 이걸 하면은 뭐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 전체적인 걸 하고 이번 시간에 낙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도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그냥 회계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하나로 가고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 몸은 한 덩어리이고 그런 한 수 객체지 있어요. 어느 부분 따로 어느 부분 따로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러네요. 예. 그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됐던 거를 잘 지키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낙상을 예방하는 쪽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중심 잡기도 어렵고 하니 이 환경에서 미끄럽지 않게 네. 방바닥이나 마룻바닥이나 네. 화장실 바닥이나 네. 이런 데를 네. 가능하면 이렇게 몸이 좀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약간의 거칠은 그런 바닥과 잡을 수 있는 바 정도는 그래서 왜 노인주택은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럼요. 젊은 친구들이랑 저 먼저 번에 살던 집이 이 대리석이었거든요. 대리석은요 컵을 떨어뜨려서 좀 악살이 나고 그렇죠. 물만 조금 있으면 미끄러지고 그럼요. 대리석 참 솔직히
안 좋더라고요. 비싸게. 비싸기만 하고. 혹시 저 대리석으로 바닥 개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미끄럼 방지, 낙상을 위해서라도 또 저 대리석 하는 회사한테 혼날까요? 벽만 하시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로 되는 그런 그 자료를 쓰시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낙상 얘기를 나눠봐도 결국은 운동 잘하고 잘 먹고 네. 또 바깥에 외출할 때 우리 나이 생각해서 따뜻하게 잘하고 나가고 네. 사실은 참 가까운 데 있는데 그거 우습게 생각했다가 당한 다음에 아까 예방이 왜 중요한가 했는데 이래서 중요하군요. 그거 아무리 괜찮을 줄 알고 귀도 무슨 모자 귀마개를 왜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저도 귀마개 모자 다 쓰고 나가야 되겠네요. 네. 참 그러네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겨울이라는 게 낙상도 있지만 네.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굳어서 뭐 뇌질환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것보다 조금 지역적이긴 해도 한랭 질환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체온증도 있고 네. 동상도 있고 네. 지금은 뭐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이 좋아져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긴 한데 요즘 날씨가 이렇게 우리를 막 등을 치잖아요. 여름 지금 뭐 10월 지난 10월 달에도 막 추위가 오고 이랬었는데 이번 겨울도 많이 추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미 지금 겨울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이 추운 날씨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게 이 한랭 질환이라고 그러는 것이 주로 남자한테 많습니다. 많고 50대 제일 많이 생기는 걸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 특히 남자들한테 특별히 그런 이유는 뭐죠? 술 먹고 술이 취해서 동사 드물기는 하지만 지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길가에서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체온증이 더 많습니다. 동상보다는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하고 대개 한 환자의 30% 정도는 음주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들한테 많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나왔거든요. 네. 저희 동기 중에 어느 친구 한 명이 동사 했다고 들었어요. 술을 워낙 좋아하던 친구인데. 굉장히 사실 그게 보도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만 겨울철에 드물지 않게 제가 한 사람 구했어요. 그래요? 꽤 오래된 옛날인데 제가 그 음악 아파트 살던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 옆에 무슨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길이 그날 어마어마하게 눈이 온 다음에 추워가지고 내가 14층에 살았는데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랬는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그 길에. 그래서 14층이 좀 멀잖아요.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그 가로등 밑에 어떤 뭔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고 끙끙거리는 그 뭐지 그랬다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몇 동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시라. 그랬더니 그 경비원이 가서 보니까 그 근처에서 아파트 노동 일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분 중에 소수가 그걸 받아가고 이렇게 술을 먹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중독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경비 몇 분이 해갖고 가서 따뜻하게 이미 저체온증이니까 그 상태겠죠. 그래갖고 그분이 살아난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다 천당 갈까 그러고 옛날도 농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맙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술먹은분들이 그러고는 한참 뒤에 제가 우리 동기가 그렇게 동사를 했더니 저 그렇게 하다가 동사를 하는구나. 왜들 그러지 하고 너무 속상했거든요. 왜냐면 좀 아는 친구니까 그렇게 갔대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저체온증이 이제 그런 상태로 오고 이 저체온증이 처음 시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사망에 갑니다. 그렇겠네요. 체온이 어느 만큼 내려가면 몸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고 뭐 심해지면 결국은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체온증이 어느 정도 되는 몸의 체온이 어느 정도가 되는 저체온증이에요? 보통 34도 이하로 되면 그때부터는 의식 혼탁이 오고 보통 우리가 36도 5분인데 그 2도 5분 사이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얼굴은 뭐 바깥에 방치되면 금방 그럴 것 같으나요? 겨울철에 온도가 낮으니까 네,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때 그 양반을 제가 꽤 일찍 발견했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찍 발견하고 목숨 하나 구하시고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였던 것 같거든요. 조금 그때가. 늦으면 뭐 그럴 수 있나요? 그러네. 네. 아이고야. 굉장히 저기 하신 겁니다. 그거는 뭐 이제 그런 거를 피하고 그것도 심각한 경우고 따뜻해지게 해주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이제 그 귀 같은데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된 네네. 기관들 뭐 귀막에 아까 귀도 말씀하셨지만 발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동상에 잘 한두 번쯤 경험을 해본 건데 네. 이거는 동상하고 저체온증은 체온이 전체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동상이라는 그 부위가 이제 그 추운 것 때문에 이제 조직이 좀 어는 거죠. 쉽게 근데 보면. 선생님 얘기를 듣고 지금 저체온증을 34도부터 의식을 잃는다니까 이거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여차하면 바로 그냥 노출된 부분들이 금방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동상은 뭐 누구든지 뭐 경험도 하셨을 거고 뭐 저 어렸을 때는 했죠. 네. 동상까지는 안 가도 네. 근데 이제 그랬었죠. 그런 경우에 되게 우리는 막 뜨거운 물을 갖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나쁘다며요. 네,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직접 열을 댄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감각이 떨어진 그 네, 부위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화상한 걸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부위가 이제 이렇게 풀릴 때 그 안에 들어가면 간지러워지잖아요. 네. 귀가. 맞아. 막 긁으면 역시 감각이 무뎌서 상처를 내서 손에 의한 세균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피하시면 사실은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참 그 추운 게 많았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군데 다 난방이 되고 심지어는 뭐 어디 성동구에 보면 그 버스 정류장에도 그 난방이 돼 있고 그런 정도였어. 서초구에는 있어요. 서초구에 있나요? 저는 서초구에 예. 언젠가 추운데 뭐 밖에 뭐죠? 이글루 속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따끈따끈해요. 엉뜨. 예. 세상에 서초구 예. 너무 잘해놨네. 그런 거 아니고 했는데. 서초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혈동에 예. 주의해야 될 분은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똑같네요. 예. 따뜻하게 하고 예. 장갑 끼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네. 목도리도 좀 하고. 목도리도 하고 예. 중요한 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뇌혈관으로 가야 되겠네. 뇌혈관 문제가 제일 무섭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제일 무서운 후유증도 크고. 네. 아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아이고 그렇게 네. 치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치매에 관한 거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니까 이건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코로나 포함 요 얘기만 중요할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네. 그 중요하고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병을 예방하는 네.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만 맞아두면 네. 내가 그 병에 대해서 예방이 된다. 네. 라는 거에서 예방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그 애들, 손자, 손녀 혹은 뭐 저 아들, 딸들은 다 옛날에 철저하게 맞췄고 하죠. 큰일 나는 거. 큰일 나게 합니다. 네. 근데 정작 본인은 굉장히 소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성인도 꼭 좀 해야 되는 예방접종을
하라 그러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플루엔자. 이것은 뭐 이미 지금 접종을 시작했고 네. 올해 해서 해마다 이제 요때쯤 되면 이제 놓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변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변이 때문에 저기를 했습니다. 지금 4차 맞아야 되잖아요. 저 아직 그렇습니다. 4차 못 맞았거든요. 네,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가 백신이 또 나와서 네. 그래서 그거를 맞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네. 이 인플루엔자도 네. 그 이거 같이 맞으라 그러던데. 예, 양쪽 팔에 맞으라 그러던데. 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이 맞을 수 있고 해마다 그 독감 이게 이제 독감인데 네. 독감에 의해서 폐렴으로 진행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꽤 있습니다. 초반에는 코로나보다 독감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는 뭐 그게 뭐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맞아주시고 뭐 다 아시지만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맞을 수가 있고 우리 다 맞읍시다 양쪽 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폐렴구균 폐렴. 그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아. 크게 2 종류가 있는데 폐렴균은 한 번 맞고 끝나는 건가요? 혹시 해마다 나는 건가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2 종류가 네. 있어요. 과거에 있던 것들이 이제 다당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23가락으로 있었고 최근에 나온 거에 이제 단백결합 백신이라서 13가락으로 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무료 접종해주는 네. 그거는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3가라는 걸 지금 놓고 있고요. 네.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논란이 있지만 그걸 맞은 후에 1년 정도, 그것도 기간이 조금 논란이 많은데 1년 정도 후에 혹은 뭐 6개월 정도 후에 그 단백결합 백신은 아직 거기까지는 국가 혜택을 못 받아서 한 번 더 맞아두시면 훨씬 더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뭐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주기 좋습니다. 저도 뭐 맞은 것 같은데 한 번 맞으면 된다 그런 건 아닌가요? 이게 아닌가요? 그 전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당 백신 23가락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마다 맞는 게 아니라 한 번 맞으면 된다 그러는 게 이거 맞나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헷갈려요. 한 번 맞은 게 맞은 것 같은데요? 저도 맞은. 근데 이제 그 후에 좀 더 뭐 요거를 한 번 더 맞으면 면역력이 더 좋다, 유지 오래 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단백결합 백신 얘기 나와서 그걸 한 번 더 맞으시면 좋은데 뭐 한 번 맞으셔도 안 맞은 것보다 훨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은 꼭 맞아야겠다.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시네. 네. 근데 이렇게 못 끊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꾸준히 하시다 보면 끊어지고요. 뭐 요새 병원에서 그 금연 치료를 합니다. 약 처방도 하고 그래서 그 니코틴 그 중독 증세 때문에 습관성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해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우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나 혼자 의지로 안 돼가 아니라 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혼자 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폐렴 담배 피는 분은 이걸 맞아야겠는가 아니라 그 전에 담배 끊는 것부터 그럼요.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담배 피시는 분 계시면 적극적으로 기관을 찾아서 그거부터 하셔야 우리에게 오는 이 질병들로부터 훨씬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담배를 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대상포진인데 대상포진은 뭐 주위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맞았어요. 뭐 비싸던데요. 비쌉니다 그거. 네. 비싼데 그거는 안 해주나요? 공짜로? 비싼 거는 국가 뭐 부담스럽겠죠. 재정상 뭐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네. 못하고 또 최근에는 또 저기 그 국산도 나와서 조금 가격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주변에서 아르신 분들을 보시면 엄청 고생을 하시거든요. 네. 엄청 고생을 하시고 맞으세요. 이게 또 하나 고약한 거는 이게 상처가 다 낫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후에 신경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 앓고 나서 저희 사위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바로 대상포진에 걸렸거든요. 몸 상태가 안 좋고 네. 되게 대상포진은 고생했어요. 되게
몸이 정상적으로 진짜 안 오고요. 몸이 허약해졌을 때 옵니다. 오는데 일단 뭐 마저 두는 게 좋고 대상포진, 그다음에 폐렴, 해마다 하는 인플루엔자. 네, 인플루엔자 해마다 맞는 거. 네, 그래서 코로나 4차도 맞으시고요. 국가 정책이 엄청나게 협조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맞을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좀 네. 3차까지 맞고 코로나가 걸리니까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랬는데 맞아야겠어요. 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 끝부분에 우리나라에서 그 권장되는 성인 예방적으로 스케줄을 잠깐 띄워서 아유,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이 다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치매 부분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이시고 언제 한번 따로 다루면 좋겠다는 네, 정보 차원에서 좀 이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정보 차원에서 한번 좀 그 많은 정보가 있지만 우리가 접수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 듣기 좋게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마당 같은 데서 한번 다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요거를 대답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중앙치매센터의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 치매 예방 수칙이 333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나중에 또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액션을 하시라 그래서 3가지 권장하는 것, 3가지 금지하는 것, 3가지 행동하는 것 그렇습니다. 금지, 권장, 행동. 그래서 권장은 첫째 운동입니다. 운동 또 나오네. 예, 나옵니다. 운동. 예. 그다음에 식사. 우리 앞에서 한 얘기. 또 나오네. 예. 똑같은 얘기네요.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서입니다. 독서. 부지런히 읽고 쓰기.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했던 거 전체 다 똑같고 여기에 독서만 추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독서라는 게 뭐 눈 좀 잘 안 보이고 또 시력 때문에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 듣는 거 많아요. 듣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써보시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을 내가 생각을 쓰든 시를 쓰시든 아니면 무슨 연속곡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든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이 뭐 여쭤보면은 굉장히 그 연속곡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 이제 연속곡이 되게 끝날 때는 아주 그냥 궁금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를 잠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너무 좋다. 뭐 예를 들어 등장인물 누가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나 이걸 써보고 다음번에 할 때 자기 걸 비교해봐. 그러면 흥미도 있을 거고. 그거 너무 좋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실제로 하는 분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뭐 굳이 쓰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로 해도 혼잣말로 해도 저렇게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맞춰가지고 또 굳이 꼭 안 써도 그것도 그게 다른가? 근데 잊어먹는다고요.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잊어버려. 다음날 되면 내가 어떻게 썼더라? 이게 얘기다. 써놔야 돼. 적자생존. 그렇죠. 써놔야 돼요. 써놔야. 적자생존. 그 권장. 권장. 그다음에 금지할 거. 그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절주, 술 마시지 않기. 금연. 그다음에 뭐 뇌 손상이 일어나는 뇌혈관 질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머리 안 다치기. 그거 다 우리 나온 게 있잖아요. 금연인데 금주가 아니라 절주군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금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WHO의 그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에 술이 들어있다니까요. 대장암에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나이에는 안 사람보다 바깥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부부싸움 날 것 같아요. 남편한테 잔소리하게 돼서 생겼어. 그런데 저기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조금 그 어르신 부인분들이 네. 이제 이 그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남편한테 일방 지시가 많아요. 옛날 젊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많을 때는 부끄럼도 타고 이러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 폐경이 온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 우월이 되거든요. 여성도. 선생님 우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 많이 네. 갔어요. 그건 그거 언제 한번 또 다루기로 하고 예. 그다음에 요 행동 빨리 행동은 네, 뭐 네. 하냐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나오는 걸 제대로 받자. 아. 그거 안 하고 계신 분 되게 네. 많아요. 지금도 뭐 한 중요하죠. 예, 한 7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네. 그거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통,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이런 거 다 남자분들이 잘 못하시는데 여자들은 너무 해서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그 다음에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는 거. 건강 검진 말고 또 따로 치매 검진을 하라는 얘기죠. 있습니다. 예. 각종 뭐 저기 보건소라든가 네. 이런 데를 가시면 혹시 우리 이 방송에서 네. 밑에 이렇게 자료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것 그 부분은 같은데 뭐- 거기에 좀 올려주시면 네. 올려놓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중앙치매센터라고 또 네. 전화번호도 하나 네, 붙어 네, 좀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을 많이 아니요. 낸 것 같아요. 할 얘기 너무 많고 너무 좀 재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줄도 몰랐네요. 네.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려고 생각하고 시간이 재밌으면 긴 시간은 용서가 되니까. 자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2달에 걸쳐서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겨울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안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얘기도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알아야 될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이 많아서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정기 프로그램으로 정보마당이나 이런 데서 좀 했으면 싶은데 선생님 시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열심히 청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아유 오늘도 역시 고생 많고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